자, 일단은 오늘 갤럽 조사는 없었고, 예, 예. 네, 갤럽 조사는 없었지만 여러 지금 매체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오고 쭉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네, 요 내용인데요. MBS 조사입니다. MBS 조사는 6월 9일부터 11일 조사된 결과이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통신 3사 제공, 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가 1,001명이라 5처음에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요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리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하는데 자체 조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금 말씀 주신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첫 MBS 조사의 첫 국정운영 평가 질문입니다. 예. 지금 6월 2주 지난주 조사인데 53 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19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5% 포인트 정도 더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10% 포인트 정도 적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좀 적고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국정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평가 못 하시는 분들이 한 전 인구의 10분 중 3분 정도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 요걸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 전 대통령 대비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10%포인트 정도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보시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59%가 잘하고 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82%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엔 42%가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25%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4분 중에 한 분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부정 평가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하고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러면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잘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네. 기대감인데요. 이건 또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잘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에 65예요. 그럼 3분 중에 2분이 지금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윤 전 대통령 당선 때 비해서 11% 포인트 더 많습니다. 응답이.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지금까지 몇 주 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가 53인데 네. 잘할 것이냐 65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향후에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국정 요 평가가 좋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보와 메시지가 잘 나오고 인사 문제도 잘 풀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잘못할 것이다가 무려 4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기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에 이게 4월 2주죠. 뭐 잘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거는 좀 이례적인데요. 아마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될 때 굉장히 그 아주 미세한 신승을 거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윤 전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이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가 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네. 잘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도에서는 73입니다.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이 지금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36%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3분 중에 한 분은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말할 것 없이 93%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다. 사실 뉴스 볼 맛이 난다. 이제야 뉴스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만큼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 3년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뭐 내란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치유하는 과정 속에 희망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예. 이런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네. 정당은 좀 이따 보시면서 예, 인선 예. 평가를 한번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선, 그러니까 인사 문제죠. 여기서 긍정 잘했다. 이렇게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네. 요거를 이제 포함한 긍정적인 평가가 57입니다. 오.
낮은 비율은 아니죠. 부정적인 평가는 2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잘 확 떨어졌네요. 예, 그렇죠. 떨어져 많이 있네요.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 인선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네. 특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60일이니까 57 전체 평균 57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첫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 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평가는 여기에 없는데 네. 여기에는 없는데 이 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이 불안감. 여러 영역 네 가지 영역에서의 안보 위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불안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안보 위협 중에서 지금 사이버 테러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텔레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형 그 인터넷 서점도 있었고 하니까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우려감이 작년 대비 무려 8% 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74로 나오고 있어요. 네. 사이버 테러.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북한 무력 도발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6월 대비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네. 49대 49 팽팽하죠. 북한의 무력 도발이 불안하다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정권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62였던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49가 돼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참 재미있게 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바로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무력 도발은 조금 빠졌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감염병 유행이라는 부분이 50입니다. 그러면 북한 무력 도발이랑 비슷하죠.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예, 이렇게 되면 감염병 유행은 예. 언제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네. 보시고 식량과 관련된 안보 위협은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사이버 테러가 79예요. 가장 그렇네요. 높은 비율이죠. 그렇네. 사이버 예, 테러가. 예. 사이버 테러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젠. 예, 그리고 북한 무력 도발은 많이 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사실 뭐 이제 아까 질병 얘기도 하셨지만은 불안한 요소는 뭐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그 퍼센트의 수치를 보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